가를 봐.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인 세계관이 대두했다.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인 작용사의 관계로 국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이 인과를 물리적인 관계로 국한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볼게요. 인과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과 그 자체는 관찰이 불가라고 휴미 얘기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추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면 요거는 관찰이 돼요. 온도계로 관찰이 된단 말이야. 강물이 얼었다. 이것도 관찰이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는 관찰할 수 있는데 요 때문에 라고 하는 건 관찰이 안 돼요. 요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게 지금 이 얘기잖아. 인과가 과학적 개념 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인과가 과학적이,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인과도 과학이냐? 이렇다면 인과가 과연 과학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요걸 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는 언제 이후예요? 이것도 근대 이후지. 이게 어디 보자. 문제 5번에 3번 얘기죠.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놓고 요게 근대 이후를 안 나왔지만 근대 이후 철학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것도 그 이후니까 5번에 3번은 확인이 가능하지. 설마 5번에 3번 고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따가 4번 얘기하겠지만 다시 돌아옵시다. 그 다음 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긴 하는 게, 이게 근대 이후란 얘기는 안 나왔는데 순서대로 가면 요렇게 봤는데 요거 다음에 이게 나왔고 요거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당연히 근대 이후겠지. 약간의 함정이에요.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려는 시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세먼의 과정 이론이더라. 이게 5번에 1번이죠.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테두리라는 인과를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과가 과학인가? 어디 한번 내가 설명해 보지. 그게 세먼의 과정 이론. 5번에 1번은 맞는 얘기 또 확인했잖아. 자,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거 좀 봅시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그렇겠죠?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바뀐 건 아니지. 잘 생각해야 돼. 과정 이론은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고요. 날아가는 야구공, 멈춰있는 공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인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춰있는 것도 과정의 하나. 그런데 모든 과정은 인과적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것도 과정이지만 인과는 아니야. 이런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과정이 만난다.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는데 만나는 거 예를 드는 거야. 두 과정이 교차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만약 교차해서 표지가 도입되면, 표지 다음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 표지가 이렇게 있고 이게 곧 뭐냐면 대상의부터 속성까지.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변화된 속성. 근데 표지가 어떻게 돼요?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자, 설명을 바나나로 하자고. 바나나가 처음에 있는데 바나나가 있어요. A 지점에 있단 말이야.
이게 쭉 가서 B까지 가. 어쨌든 이거는 과정이야. 일단은 과정이야. 인관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은 과정이에요. 바나나가 있는데 B 지점까지 갔다. 그럼 이게 인과냐 그냥 과정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과정 1이라고 합시다.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한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거를 한 이쯤 대충 요쯤이라 할게. 이 지점에서 바나나가 이렇게 있어요. 고추 아니야, 바나나야. 근데 여기서 누가 이거를 베어내잖아, 이렇게. 한입 베어 물었단 말이야. 이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변화된 속성이라고. 그럼 이 변화된 속성이 끝까지 가면 그게 뭐예요? 그건 인과지. 근데 만약에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과정이야. 계속 봐봐.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때 없어진 채로 갈 거면 이거는 과정입니다.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 니네가 바나나 한 입 베어 물고 얘가 그냥 쭉 이동했다. 누가 던졌든지 누가 이동했든지 밀든지 당기든지 하는 거나 갔으면 얘는 바뀐 채로, 변화된 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과예요. 인과적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 입 베어 무는 거를 편의상 과정 2라고 합시다. 내가 베어 무는 거야. 베어 무는 거. 근데 베어 물었을 때 사실은 내가 입으로 베어 물었을 때 입 안에 없는 게 생겼잖아.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인과라고 볼 여지는 있어요. 뭐 이런 거겠지? 아이고. 만약에 내가 베어 물어서 여기에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인과적 과정이 맞는 거야. 물고 끝까지 가면. 근데 물었는데 사라졌다. 그건 인과가 아니야. 존재하니까 이것도 과정인데 니네 예시에서는 이거 없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 볼게요. 바나나가 이동하는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그래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바나나가 위치한다야. 그래서 인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네가 이제 베어 문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나나가 이동을 한 게 과연 인과냐 아니냐가 문제가 궁금한 거고, 이거 한 입 베어 문 거는 단지 이게 여기서 베어 물었더니 그게 끝까지 가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이 과정 2가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궁금한 건 과정 1이 인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걸로 가도 돼. 만약에 뭐 바나나를 3입 물었다, 바나나 색깔을 입혔다, 다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 그림자예요.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다시 지점이면 편의상 여기라고 합시다. 저 멀리 있죠. 그럼 여기도 B 다시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베어 물었으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나타나요? 뭐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쵸? 근데 이제 봐. 스크린상의 A-에서 B-까지 가는 움직이는 과정 3이라고 하자. 요거는 이 그림자가 가는 건 과정 3으로 보겠대요. 과정 1과 2가 교차한 다음에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생님 이것도 모양 바뀌었잖아요. 근데 한 입 베어 무는 건 과정 1에 있는 표지지 과정 3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 3에 새로운 표지를 넣어 보는 거야. 과정 1과 2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 그림자 역시 변하겠죠. 그런데 A-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여기에 만약에 울퉁불퉁한 이쯤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스티로폼을 하나 부착을 하면, 울퉁불퉁한 거를 부착을 하면, 이거를 부착되는 거는 과정 4라고 볼게요. 과정 3과 교차를 했지. 그림자가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시가, 보세요. 여기에 이게 바나나 그림자가 쭉 이동을 하다가
스티로폼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일그러졌단 말이야. 일그러진 상태가 B-까지 가요, 안 가요? 갈 리가 없다고. 왜 갈 리가 없지? 바닥은 바닥이고 그림자는 그 위에 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갈 때는 이 상황에서는 일그러진 상태가 맞는데 이게 여기까지 유지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뀐 표지가 끝까지 유지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과정인 거라고. 인과가 아니라 그냥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입 베어문 게 끝까지 갔으니까 얘를 뺀다고 쳐도 얘는 인과인 거고, 얘 스티로폼이 붙는 거는 이 순간은 뭔가 변화가 있겠지만 끝까지 갔을 때 유지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얘는 그냥 과정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림자가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지면 표지가 과정 3이 도입되긴 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여기는 이미 원래대로야. 그럼 이거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야.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과정 3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계속 세머니 그랬는데 인과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요거를 입증을 한 거지. 이러이러하니까 표지라고 하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현상을 활용해서 때문에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했잖아. 얘는 왜 인과가 아니냐? 영향을 계속 끼치지 못했으니까 로 보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되게 어려워했던 어디 보자. 6번 볼게요.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면 돼.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인 궤적을 그린다. 맞죠? 그러니까 바나나는 위로 지나가는 거고 바나나 그림자는 스크린으로 지나가는 거고. 맞죠?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 바나나가 지닌 속성은 다르다. 그치? 여기까지는 온전한 바나나고 여기부터는 한입 베어낸 바나나고 달라요. 3번.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 아니다. 얘기했죠? 얘는 인과, 얘는 인과 아니고 그냥 과정. 5번부터 봐요. 과정 3과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요거 스티로폼을 넣어서 무언가 일그러지는 그거는 과정 3으로도 이해 안 돼요?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과정 4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을 여기 붙였잖아. 그리고 여기서 과정 4는 그게 다였잖아요. 어딨냐?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이게 사실 스티로폼 부착 자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 이 교차로 생긴 표지는 일그러지는 거야. 뭐가요? 바나나가 일그러지는 거잖아. 근데 스티로폼 붙인 거는 얘랑 관계가 없잖아. 과정 4도 그냥 과정이에요. 그럼 답이 4번인데 니네가 4번을 왜 못 골랐을까? 어려우니까 못 골랐겠죠? 보세요. 바나나의 일부를 떼어냈지. 그래서 변화된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요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야.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 도입된 표지다. 글쎄, 얘는 뭘까?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과정 3은 요거야. 과정 3은 요거야. 이게 맞으려면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할 거면 니네가 그림자를 먹는 신용을 해야 돼요. 그럼 맞다고. 그건 실물을 묻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를 할 거면 니네가 바나나 그 그림자 스크린 쪽을 보고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뭐 새가 이렇게 있는 거 그림 놀이 하잖아요. 이거를 그림자 스크린을 보고 막 물으려고 해야 돼. 그게 과정 3과 과정 2가 교차하는 건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무조건 뭐예요? 과정 1에 대해서 내가 한 입을 베어 물었으니까 이 표지는 과정 1과 2의 관계에 나타나는 표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는 있어. 헷갈릴 수는 있지. 어쨌든 여기서 물었으니까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영 개념이 아니야. 정말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능한 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정 1과 과정 2과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오히려 이게 맞죠?
근데 그것도 좀 그래. 왜냐하면 과정 1과 과정 3 자체는 다른 시공간에 있는 거라서 둘이 딱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림자가 있다 뿐이지, 아니면 이럴 수는 있죠. 빛이 나타나서 그림자가 생겼다. 그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겠지? 그럼 또 아예 새로운 과정으로 들어가면 선택지 4번은 가능한데 여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4번이에요. 이거 니네 꽤 많이 틀렸더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틀리면 안 될 겁니다. 됐죠? 자, 돌아옵시다. 이번엔 제1론 볼게요. 인과예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는 제1론이다. 한대의 동중설한 사람이 하늘의 덕을 잃는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 그래서 제1론은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 제1론은 천견설하고 천인감응설. 이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제1론이라고 봐요. 내 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천인감응론. 제1론을 구체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 이제 봐봐.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 음양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감응을 해서 어떻게 한대요? 경고를 내려요. 근데 이 경고는 천재지변 등의 형태로, 자연재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때 제2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2라고 하는 거는 군주권은 하늘이 준 거. 그러니까 책임지겠다 내가 하는 거잖아. 하늘에서. 그 다음에 실정에 대한 경고이다 라고 보는 거야. 문제 5번에 이거랑 관계 있는 게 몇 번이냐면요. 어디 보자. 자, 4번이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인데 야, 이것도 의외로 언어 매체 애들이 많이 틀렸더라고. 4번을 봐요. 한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이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음양의 변화에 따라 하늘이 감응을 하는 건데, 4번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얘는 맞는데 왜 음양의 변화에 따라 하늘이 감응을 하는 건데, 근데 음양이 변화하지 않지만 거기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 어디 갔지? 그래서 4번이에요. 그래서 5번에 따면 4번이야. 왜 틀렸을까? 왜 못 골랐을까 이거를? 응? 대충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지금 읽은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 라인만 잘 읽어도 실정을 하면 음양의 변화가 생겨서 그걸 하늘이 네가 감히 그렇게 해? 음양을 변화해? 이해를 하고 경고를 내리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선택지 5번에 4번은 요 얘기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야. 뭐 틀렸는지 볼 필요 없잖아. 남의 거 확인하지 마요. 다시 돌아옵시다. 자,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요. 이 좀 잘 보세요. 헷갈리는 거 하나 또 얘기해 줄게.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여기에요. 제2가 발생을 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해요. 군주가 물어봐.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직언을 구함. 얘기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신하가 대답을 해주는 거야.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면 군주가 물어봐요. 내가 뭐 잘못했을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네, 그거는 전하가 잘못한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잘못했으니까 뭔가 반성을 해야 돼요. 순서는 이래. 제의가 발생을 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는 대답을 해주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동중서 이후에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의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거. 지진 하나 발생했더니 반성해.
홍수 났더니 이건 네가 멍청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하니까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심하니까 억지가 심하다 평가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1대1로 되니까 문제가 또 뭐냐? 거기 잘 봐. 이 방식은 예언화의 경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제1을 뭘로 봤대? 위에 거 지울게. 헷갈리니까. 제1을 뭘로 봤대요? 이 제1을 인간사의 징조로, 그 다음에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그 다음에 쭉 해서 제2 인간사의 결과, 이렇게 봤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제2가 발생한 거야. 제2가 발생하면 왜 그랬을까를 따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밑에 거 따지면 제2가 발생을 한 거야. 원인 분석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멍청하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과야. 그 다음에 이건 뒷부분에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건데, 자, 위에 거 봐. 인간사의 징조라고 따지는 거는 이제 미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보자. 이게 발생을 하면, 자, 원인이 뭘까? 그래서 쭉 가다가, 홍수가 났으니까 네가 뭐 밤에 오줌을 쌌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막 설명을 엉터리로 하는 건데, 홍수가 내리니까 누군가 오줌을 싸겠지? 라고 하는 거. 뭔가 바뀌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 분석을 하고 일 처리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발생하니까 이제 큰일 날 징조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단 이야기지. 이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달라.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응시켰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보자. 어디 있었는데? 이따 문제 풀 때 볼게요. 기억 봐봐. 기억이 몇 번이냐면 7번을 보세요. 7번, 2번.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요게 역전된 거야. 순서가 바뀐 거죠. 원래는 제2가 발생한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예언화가 되니까 니네가 자꾸 홍수가 난다. 너 잘못하면 이제 오줌 쌀 거야. 물 그만 먹어. 이렇게 되는 개념 되는 겁니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홍수가 발생했다. 왜 그렇지? 네가 오줌 싸서. 홍수가 발생했다. 누군가 오줌 쌀 거니까 조심합시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개념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과거를 확인하는 거고. 7번의 답은 2번이야.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인 해석은 예언적인 해석이 되는 거야. 비판의 대상이 됐고요. 천인 가문론도 부정이 됐다. 하지만 제2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희 얘기 볼게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1월식은 더 이상은 제2로 간주하지 않아요. 제2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자연현상이라고 봤지. 그래서 5번도 확인됐고요.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는, 그러니까 이 제2론이 왜 의미가 있느냐?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요거는 살아있었거든. 예언이나 경향이든 뭐든 간에 요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무언가 왕의 행동을 제약하는 역할은 했던 얘기입니다.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서 신하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치적 방법을 잃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요? 주희는 끝까지 찾고자 제2론을 고수하였다. 근데 하나하나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네가 홍수 났으니까 너 뭐 잘못했어. 지지니까 뭐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쌓이는 거죠. 밑에 네 번째 줄.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흥해서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했다. 그래서 역사적 수명을 연장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를 주인은 알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야, 어떻게 홍수난 거랑 왕의 실정이랑 관계가 있겠냐. 없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이 제1호는 없애버리면 군주한테 말할 기회가 사라지니까 1대1로 하던 게 문제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한 10개 모아서 너 하나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남겨놓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놓은 거. 그게 마지막. 자, 4번은 니네가 뭐 많이 맞았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은 세먼의 과정 이론이겠고 철학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 관련지였죠. 2번 인과와 관련된 특정 이론은 제1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배경사상은 천견설, 그 다음에 천인 가문론.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과정 이론이겠지. 정의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서 그 이론의 한계는 얘기했는데 전망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3번이에요. 눈에 띄죠? 4번 인과와 관련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제1론, 이론이 변형되는 과정, 동중서에서 주희로, 시대의 흐름, 한대, 동대 맞죠? 5번 뭐 당연한 얘기지. 둘 다 인과에 관련된 얘기라서 5번은 맞고요. 답은 3번. 5번 넘어가고요. 6번 넘어가고요. 7번도 얘기했지. 자, 8번. 이거 되게 어려웠을 건데 이거 웬만한 업체, 그 사교육 업체들도 일종의 킬러 문제 가깝게 다 보더라고. 어려운 거라고. 마찬가지로 니네도 아마 꽤 틀렸을 거라고 봐요. 하나 한번 해볼까? 가는 얘기가 뭐예요? 만약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다. 관찰에 관한 이야기지. 가는 관찰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잖아요. 1번 휴메 문제제기와 가로부터 과정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 규명 시도 하나입니다. 맞죠?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가의 입장이고 이 얘기는 휴 얘기도 가능하고 세먼 이야기도 가능하지. 그래서 과정 이론을 끌고 온 거잖아. 1번은 좋습니다. 자, 답이 2번이잖아요. 아마 니네 2번을 꽤 많이 못 골랐을 텐데 나를 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인 성질을 주고받는 관계래요. 그러니까 나에서 이야기하는 건 인과관계는 물리적인 관계예요. 물리적인 관계야. 물리적이에요.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계의 의미에도 불구 더해서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어야 돼요.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 이제 2번을 봐.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 일단 여긴 맞아요. 설명 맞아. 물리적인 관계를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뭐랑 부합하대요? 동중서의 제1론과 부합하대요. 얘가 똑같다고 보는 거지. 동중서의 제1론과 똑같은데 선택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동중서의 제1론이 뭐예요? 대상 간의 감응을 이거를 기반으로 한대. 근데 아까 칠판에 썼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써볼게요. 대상 간의 감응은 뭐하고 뭐의 감응이에요? 인, 감응론이잖아. 하늘이고요. 사람이에요. 야, 하늘과 사람이 이게 되나?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간에 대화가 되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뭘 주나? 아니잖아. 근데 이번에 뭘 했죠? 부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야. 선생님 이거 혹시 감응이니까 그 동중서 거 보니까요. 하늘이 반응을 보인다는데 반응을 보이면 상호작용 아니에요? 상호작용 하는 거면 서로 무슨 물리적인 관계 야 하다못해 시공간적은 맞다고 쳐. 백반양보해서 같이 있으니까 물론 있지도 않지만 이게 되나? 선생님 하늘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좀 그렇죠? 아무리 봐도 물리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니네가 2번을 만약에 못 골랐다면 1번은 쉽게 골랐을 거야. 답이라고. 3번 봐요.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의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다에 대해서 맞거든요. 동중서와 주의는 수용 가능하다. 이거는 뭐 쉬웠을 거야. 4번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는 어렵다. 세모는 무슨 쪽이에요? 세모는 어쨌든 물리적 관계를 따진다고. 자, 5번을 아마 니네 골랐다면 틀렸을 건데 5번 설명하고 이 지문 끝내면 될 것 같아. 니네 9번은 진짜 거의 다 맞았더라고. 한 3명 틀렸나? 근데 아마 그 3명은 찍었겠지. 그러니까 몰라서 안 푼 게 아니고. 자, 5번 봐요.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지방관이 실정을 해. 지방관이 실정을 해.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이게 표지로 작동해. 근데 이게 만약에 표지로 작동을 했는데 이게 홍수로까지 전달이 안 되면, 표지로 작동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되면 세먼에 따라서는 요거는 뭐예요? 그냥 과정이겠지? 인과적 과정은 아니잖아. 분명히 지방간의 실정이 표지로 작동을 했다고 봐. 표지야, 표지. 근데 그게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에는 관계가 없는 표지야.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과정 5라고 그러고 홍수를 과정 6이라고 하면 이 둘은 뭐예요? 전달이 안 되니까 인과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홍수가 일어난 것과 지방간의 실정은 서로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5번은 맞는 겁니다. 세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에 동의는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니네 5번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고민해보면 좋은 게, 그렇다면 만약에 지방관이 선정을 베풀어서 표지로 작동을 해서 홍수가 안 났다. 그러면 전달된 걸로 볼 수 있겠지? 어찌 보면. 근데 홍수가 난다 안 난다는 뭐 언제나 디폴트가 홍수가 안 난 상태라면 또 애매하잖아. 근데 이것도 그래? 만약에 지방간에 실정을 했지. 근데 이 실정 중에 하나가 댐 보수에 실패한 거라고 본다면 어찌 보면 또 여기는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먼의 입장에서는 인과라고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댐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 홍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죠. 왜냐? 이게 망가져서 이 망가진 상태가 여기까지 유지가 됐으면 이건 또 인과가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답은 2번. 근데 되게 어려울 겁니다.